양배추나 우유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위장의 pH 자체가 점점 중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날이 너무 좋고 이제 가을이 돼가면서 이제 단풍도, 그쵸?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아서 이런 가을 날씨에 놀러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가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분쟁까지 많이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전쟁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난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그 뭐 전쟁 같은 거나 이런 분쟁이 생기면 어느 쪽은 억울하다고 하고 어느 쪽은 뭐 당연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처럼 제가 오늘은 양배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양배추가 그럼 뭐 피해자냐 가해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양배추 하면은 보통 뭐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돈가스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우리 때는 그랬죠. 샐러드라고 하면 사라다라고 사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야채를 이렇게 양을 풍성하게 늘린다든가 사각거리는 식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먹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양배추를 최근에는 즙이나 환이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추출한 걸로 이제 캐비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으로서 해가지고 약으로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양배추를 왜 이렇게 많이 먹게 됐을까요? 결론을 보면 당연히 위가 속이 너무 쓰려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위궤양이 생겨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양배추를 복용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양배추나 우유 같은 걸로 속 쓰릴 때 속을 달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대안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을 때 그걸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 나는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뭐고 그냥 세상에 모든 맛있는 거 뭐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즐기고 밤새 놀고 이러면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 드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의원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의원에서 대증 치료라고 해서 그 증상에 대한 즉각적인 소실시키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한의원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근본적인 내가 왜 자꾸 이게 분명히 양배추 먹고 해서 위산도 중화시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 설명해 드리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위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한 염산보다 더 강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위산이라고 하는 거는 위장 전체에 우리가 생각할 때 꽉 차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주머니예요. 주머니 형태로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 이제 밑에 부분, 아랫 부분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서 그 부분에 위산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산이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기 시작하죠. 일종의 우리 연육작용 하는 것처럼 그 산성 물질로서 삭히기 시작하는 거죠. 삭히다가 이게 그 다음 통로가 십이지장이란 말이에요. 십이지장 쪽으로 통과가 되면서 소장, 대장 거쳐서 배설이 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라는 곳에서는 위산을 내보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속이 쓰리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못 받죠. 왜 못 받을까요? 이 위라고 하는 곳은 그 산성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위산에 적응되어 있는 부분, 위 전체가 다 위산에 적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아랫부분이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초과돼서 위산이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꽉 막혔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그것 때문에 위에서 연동 운동을 어떻게 내려보내려고 막 움직여질 때 위산도 당연히 넘칠 수 있겠죠. 주변으로 범람할 수 있겠죠. 우리 왜 용암 같은 거 흐를 때 팍 하면서 튀어가지고 어디서 뭐 화상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 같은 경우는 적응되어 있는 부분, 위산의 그 산성 pH에 적응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갑자기 넘치고 왜 갑자기 양이 많아질까? 위라는 곳은 뭐예요? 결국에는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음식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요. 정보를 확인을 하죠. 그러면 뇌에서 이거는
어떤 음식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씹어야 되고 침을 이 정도 만들어야 되고 소화액을 어느 정도 분비시키고 이거를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습득을 해왔어요. 애기들 때는 어때요? 어떤 음식을 봤을 때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이든 침을 질질 흘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점점점 적응이 되니까 어른들은 애기들처럼 침 막 흘리면서 막 아무 음식이나 막 덤비지 않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적응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걸 앓는 분들은 보면 위장 자체가 누명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은 전쟁이 일어난 전쟁터일 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났죠. 하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원인 쳐들어온 거는 러시아잖아요. 우크라이나 잘못한 거는 없죠. 지금 현재 딱 그 상황만 보면 그것처럼 위장 자체는 사실상 누명을 쓴 겁니다. 위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위장은 음식물이 이 정도가 들어오면 이 정도 위산을 내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평생 학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하는데 못 내려가네? 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더 많은 소화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산 생성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위산 생성량이 적응되어 있는 부분보다 더 이상 윗부분까지 넘쳐나게 되고요. 거기다가 위장에서 음식물이 안 내려가니까 계속 위에 연동 운동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위벽이나 이런 부분들로 역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위에 입구 부분 그쪽까지도 역류를 한다든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평소에 멀쩡하던 위장까지 위에 음식물이 못 내려가고 넘칠까요? 당연하겠죠. 그 밑에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개수대 아무리 청소 깨끗하게 하고 음식물에 아무리 제거를 잘해도 어떻습니까? 밑에 정화조, 요새 정화조는 없죠. 보통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잘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쳐야 됐거든요. 정화조를 안 치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수 처리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것처럼 아주 아래쪽 하수구 쪽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위에 개수대를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 위장에서 그 다음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은 단순히 통로, 위에서부터 소장으로 넘어간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희 명쾌한방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쭉 영상을 거듭하면서 항상 하던 얘기가 있죠. 오디 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오디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건데 이 오디 괄약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선을 잘라보면 겉에서는 하얗게 하나의 선인 것 같아도 속에 보면 파란색 빨간색 선이 있죠. 그것처럼 췌장에서 오는 인슐린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이 나오는 곳, 그 두 군데가 선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게 오디 괄약근인데 이게 소화액 자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디 괄약근 자체가 어떤 이유로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스핀터 오디 머슬 디스펑션이라고 해가지고 SOD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담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은 명치인 데가 그득하고 답답하고 뭔가 호흡도 잘 안 되고 뭔가 먹었는데 자꾸 그득하니 뭔가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속도 쓰리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뭐 큰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90% 이상 굉장히 많죠. 이거는 그 담적이라고 하는 증상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곳에서 통계를 낸 거라고 하니까 사실 뭐 논문화가 되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신문 기사로 본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홍보성으로 낸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 오시는 대부분 그냥 운동을 하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화가 뚫렸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장에서는 당연히 이 오디가락근이 잘 움직여 소화액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음식이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죠. 위산이 많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 많이 쓰리다든가 위산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어때요?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몸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몸이 상하면서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을 선택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식이나 오디가락근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내지는 간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소화액들을 많이 낭비하는 생활습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설탕, 커피, 그다음에 음주
그래서 보통 맥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당분 섭취가 너무 많아진다든가, 그 다음에 안 좋은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먹거나 이런 습관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장은 계속 혹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양배추를 계속 먹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음식이나 이런 거 조심을 해서 잘 내려가게 만들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양배추나 우유나 이런 걸 내지는 제산제들 많죠. 그런 거를 먹게 되면 위장의 pH 자체가 점점 중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성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원래 산성에 적응이 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중성화가 되면 상재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몸 안에는 우리가 진짜 우리 몸의 주인일지 얘네들이 주인일지 모를 정도의 압도적인 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공생 내지는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위에서 존재하는 애들이 헬리코박터균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위산이 자꾸 중화됐다가 다시 또 과다 분비됐다가 이 상황이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산성 환경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아무 존재감 없이 있던 애들이 자꾸 중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궤양이나 장상피하생이나 위암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서 생긴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산성 환경이어야 되는데 중성화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망가진 환경에 의해서 위궤양이나 장상피하생, 위암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헬리코박터균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얘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계속 같이 존재하다 보면 얘가 얘를 일으키고 이렇게 더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킨다든가 이런 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배추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 불편할 때는 먹는 거 좋고요. 평소에 그런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걸 섭취하기 위해서 야채로서 섭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장기화,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으로 먹는 게 아니죠. 거의 그 정도면 환약으로 먹고 즙으로 먹으면 복용이라는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먹어야 될 정도로 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이 계속 와서 잠을 못 잔다든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다고 한다면 그걸 뭔가를 더 먹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뭐를 줄여야 될지,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 커피 내지는 음주 내지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너무 못 잔다든가 이런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일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가지 누명을 푼 거예요. 위장의 누명. 내 위는 왜 이래 하면서 맨날 내 속쓰림 위를 부여잡으면서 내 위장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 위장의 누명. 그 다음에 양배추가 무조건 속쓰림에 좋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오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헬리코박터균이 무조건 위암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게 원인이 된다는 거.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한의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의사 분들 중에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산제라든가 이런 이제 위산을 중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자꾸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평소에 먹는 음식은 곧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